아이고, 다시 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쉬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인생에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시기도 있다.에 대한 에세이 글을 준비를 했어요. 어떤 글을 보고 제 생각을 조금 각색해서 넣은 건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고서 너무 와닿았던 글이었거든요. 더 오래, 더 잘 일하기 위한 휴식법입니다. 부쩍 생산성이 떨어진 것 같아 나는 번아웃인 걸까? 고민을 하시나요?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쉬자는 생각으로 휴식을 계속 미루고 있나요? 여러분의 휴식은 지금 어떤 모습이세요? 쉬고 있을 때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 하고 싶어 불안하고 초조한가요? 괜찮습니다. 인생에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시기도 있대요. 일하면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 사용하죠. 잘 일하기 위해서는 몸도 마음도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일에 지나치게 나를 내줘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과로로 몸에 어딘가 고장이 나고 또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일터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번아웃이 오는 등 건강을 위협받는 경우를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워커홀릭들은 스스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적극적으로 살피고 돌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누구도 나의 심신 건강을 고려해주지 않으니까요. 제가 사회부 기자 시절에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을 때 정말 그때 한 일이 진짜 쉬고 그런 게 아니라 병원에서 수액 맞고 잠자게 하는 신경안정제 처방받고 그때는 그때 지금처럼 막 열심히 살 때도 아니에요. 그냥 쫓겨서 살 때였어요. 정말 나를 위해 살 때가 아니라 그냥 시키니까 정말 구르면 구르라는 대로 굴렀던 그런 시절. 그랬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단번에 쭉 올라온 게 아니라 계단식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렇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스스로 병원에 가야겠다고 결정하고 실행했던 자체가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떤 치료 과정이 있거나 상담을 받고 있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부터는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방향으로 적게 될 것이라고요. 자신이 번아웃이라고 느끼는 상황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한창 번아웃일 때도 제 상태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거든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뿜뿜스가 좋아 보이는 쪽이었죠. 그래서 저를 더 사람들이 혹사시켰던 것 같아요. 쟤는 괜찮네? 다른 애들은 아프다고 하는데 쟤는 괜찮네? 이렇게 하면서요. 하지만 평소보다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내곤 할 때 그러면 집에 와서 꼼짝 않고 그냥 누워가지고 휴대폰만 보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저도. 왜냐면 그럴 때는 내 머리를 비울 수 있는 게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는 그런 단순한 행동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닥친 일에 몰두해서 잘 해내는 것만 생각하느라 나는 돌보지 못하고 정말 계속 나를 혹사시켰어요. 일적인 성취감이나 보람을 내 개인의 행복과 혼동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둘은 분명히 별개인데도 말이죠. 짧은 성취감의 시기가 지나고 나니 비로소 무리했던 내가 또 피폐해진 내 몸과 마음이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번아웃에 대해 지적인 활동을 너무 소진되었다고 느끼는 두뇌 번아웃, 이게 번아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두뇌 번아웃과 감정 노동으로 소진되는 감정 번아웃으로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뇌 번아웃이 아니었나. 근데 감정 번아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는 번아웃에 벗어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는 말이 자체가 아니죠. 그냥 노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며 밖에 나가 인스타에 올릴 만한 사진을 건지지 말고 정말 그냥 노는 거. 그냥 진짜 눕거나 멍 때리는 거, 그런 것들을 습관하면서 멍 때리고 눕고 이런 거를 인스타그램에 굳이 올릴 만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요즘에 인스타그램을 그냥 PR 계정으로 삼다 보니까 저의 PR 계정으로 삼다 보니까 어쨌든 언제 무리하게 될지 모르니까 무리하지 않을 수 있을 때는 최대한 무리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열심히 사는 게 마치 덕양인 것처럼 기본 소양인 것처럼 돼 있다 보니 번아웃조차 최선을 다해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신의 에너지가 진짜 바닥일 때는 몸을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 생산적으로 보내지 못하는 시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사실 예전엔 그런 편이었고 지금도 물론 sometimes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 쉴 때는 최선을 다해 효율적 쉬려고 아예 학원 노트에 플래너에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다 보면요, 인생에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시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알고 견뎌야 또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시기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태풍이 불 때 굳이 무릅쓰고 나가서 뭔가를 하면 위험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그때 한창 비 오고 그럴 때는 굳이 그 빗속을 막 힘들게 뚫고 나가기보다는 가던 길도 멈추고 안 가던 카페도 잠깐 들어가 보든지 아니면 지하철역이라서도 가만히 그 상태가 지금 너무 쏟아지는 그 상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딱히 뭘 다른 걸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셈인데 돌아보면 저도 그게 저에게는 해결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번아웃이 왔을 때 뭔가 내 심신이 피폐해져 있을 때는 저는 진짜 이럴 때는 힘들거나 이럴 때는 절대 SNS를 하지 않아요. 내면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에너지가 밖으로 흘러가는 대신 내 안으로 단단하게 응축되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자신을 고요하게 돌보고 원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꾸려나가면서 정리의 기간을 가진 뒤에는 물론 또다시 열심히 하죠. 저도 그래서 되게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근데 좀 요즘에는 정말 인스타그램을 저는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여기에 좀 이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잘 올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진도 골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피곤한 거는 조금 항상 순위를 늦추는 것 같긴 합니다. 뭔가에 관심을 쏟고 구독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한 에너지가 드는 요즘이죠. 구독료를 내고 나니까 구독한 거를 또 안 보고 있으면 괜한 죄책감이 들기도 해요. 내 돈이 이렇게 매달 나가고 있는데 왜 난 이걸 또 보지 못할까. 참 요즘 현대사회는 많이 피곤한 것 같긴 합니다. 내 멘탈이 굳건할 때는 SNS는 여러 정보나 영감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타인의 삶과 내 삶을 끊임없이 만드는 부작용도 있거든요. 저도 N잡이나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또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많다 보니 SNS를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 한 일을 홍보하고 이런 것까지 저의 어떻게 보면 일의 마무리예요. 그리고 또한 저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리지 않으면 어느 정도 내가 알려야 하니까요. 펀딩을 하고 또 제가 강의를 하고 이런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SNS는 필터를 통해서 보이는 남들의 모습은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창구로 활용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도 저의 모습을 보고서 또 저도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럴까. 번아웃이 되면은 몸이 이렇게 내가 녹초가 된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나지 않은 소진된 상태인데 저 사람은 너무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그게 당연한 곳에서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것을 내가 내 스스로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SNS를 많이 하면 우울해진다는 이 연구 결과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삶에는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타인의 것은 SNS 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잘 알고 있는 나의 흠결은 커 보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간극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드레스를 입고 시상식에 가는 순간과 내가 먼지투성이 현장에서 구르고 땀을 흘리는 순간을 굳이 비교하지는 말자는 거죠. 이 사람도 매일 시상식 가겠어요? 매일 드레스를 입겠나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대신 이 SNS 속에 가깝지도 않고 멀기만 한 타인들 말고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꼭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칭얼거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있어요. 동료가 됐든 가족이나 친구가 됐든 손 내밀어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시고 또 누군가 손을 내미시면 적극적으로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건 되는 거예요. 언젠가 거꾸로 손을 잡아줄 수도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몸을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같이 병원에 가달라고 부탁하거나 나의 감정적인 문제를 토로하는 것만으로도 나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업무에서나 생활에서의 상대방의 실질적인 배려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운동의 필요성은 누구나 알지만 운동을 하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이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환경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함께 운동을 다니거나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주변 사람, 집이나 일터에서 접근성이 좋은 체육시설 발굴, 또 착용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장비, 또 자극을 주는 인플루언서, 빼먹지 않게 만드는 약간의 비용 투자, 그리고 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가족이나 파트너와의 협의까지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의지를 다잡거나 해이한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좀 더 그래 오늘 한 번이라도 가보자 라고 다독이는 게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어요. 헬스장 가기만 하면 그날 운동은 다 한 것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운동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시작하기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꾸준히는 더 힘들고요. 운동이 신체만큼이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취감, 쾌감, 발전하고 있다는 감각, 걱정을 털어내고 현재에 집중하는 느낌,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분위기나 문화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환경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의 운동에 대해서는 그저 체육 점수를 따기 위한 시험 준비로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아무래도 우리는 그런 속에서 자랐을 거예요.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운동을 즐기며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운동이 주는 즐거움이나 활력, 체력 이런 향상 등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빠져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요즘에는 이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여성성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무척 반갑기도 하고 저 역시 더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비록 운동과 친근한 환경에서 자라지는 못했지만 성인이 된 지금 저 자신이 주체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환경이 되어주는 것이 저의 또 하나의 바람입니다. 마지막, 쉬는 일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좋아하는 일을 부끄럽지 않게 해내며 생활인으로서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게 저의 하루하루의 소소한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쯤은 덜 붐비는 평일 점심시간 1시간 정도는 운동이나 산책, 전시 관람 같은 스케줄을 배치해서 몸과 마음에 모두 좋은 기운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지금은 제가 하는 일 자체를 좋아하는 탓에 쉼이 절실할 때도 앞서 약속해둔 일이 있는 경우엔 허덕허덕 쳐내느라 쉴 틈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또 여기서 기고나 강의권에 들어오면 또 바로바로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정말. 왜냐면 내가 이때 거절을 하면 왠지 앞으로 이 기회는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조금 싫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외부 일할 거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진짜 어떤 때는 저 진짜 월급보다 더 많이 번 적도 있었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익만으로도. 근데 그렇게 되면 물론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강의나 이런 거는 계속 사실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또 나를 이렇게 알릴 기회가 생기니까요. 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정말 강의라는 게 또 돈을 괜히 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준비하고 또 오가고 거기서 또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근데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하고 나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많이 또 소진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또 내가 정작
나에게 중요한 일은 또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진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드렸을지는 모르겠는데 하늘이 두 쪽 나는 일이 아니라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내일로 미루자 라는 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9시간 오면 그냥 자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다이어리 만드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너무 생각할 게 너무 많고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일도 좀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쉴 때 제대로 쉬게 되는 결단을 내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쉬는 일에는 작정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얼마 전에 프리랜서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도 잘 안 되긴 하지만 때로는 일이 없는 시기의 불안을 감수하고서라도 과감하게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더구나 저는 안정적인 직장도 있으니 오래 일하려면 과감히 쉬어야 한다고요. 저뿐만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얼마나 쉬는 것이 적선상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질까봐 초조함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휴식을 미루다 보면 영원히 쉬지 못하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몸과 마음의 상태가, 이거 제가 이따가 카페에도 올릴 테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내용이 좀 기네요.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언제나 100%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노래 한번 끝나고 나면, 잠시만요. 노래가 이렇게 끝나서 다시 한번 돌려줘야 돼요.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언제나 100%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질병이 있는 채로 관리하며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 그리고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의 이분법이 아니라 그 사이에 무수한 스펙트럼 안에서 다들 살아가는 걸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프고 힘든데 저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아프고 힘들면 나 정말 괜찮지 않아요 라고 털어놓으시는 사람들이 훨씬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그 약한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약하지만 저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지 않지만 전 금방 회복할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인 것 같거든요. 약함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공감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인간적인 매력이 되기도 합니다. 약한 존재를 무리해서 배척하고 따돌리기만 했다면 인류문명이 그렇게 전속될 수는 없었겠죠. 오늘의 결론은 그래서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긍정하고 포용하고 드러내라가 되겠습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데가 있다면 드러내고 치료받는 일이 회복의 시작인 것처럼 말이죠. 용기 있는 휴식,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하고 계시나요? 아무것도 못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요. 마음 놓고 그럴 때는 잠깐 하늘을 좀 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긍정학원하고 왜 그러고 그랬지? 마무리할게요. 배고파. 요즘에 우리 진짜 책 요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이가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건 좋은데 읽어달라는 책이 너무 많아요. 저도 진짜 읽다가 10권쯤 읽으면 너무 졸려요. 근데 그래도 다 읽어야 될까? 신랑이 진짜 아빠들과의 이 애살의 차이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어도 정말 등장인물이 많이 등장을 하면 그 등장인물에 따라서 목소리도 바꾸고 좀 약간 구연동화하는 식으로 정말 재밌게 읽어주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책은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제가 읽어주려고 하는 게 신랑은 정말 너무 피곤한 날 책을 읽어주게 되면 이렇게 네, 엄마 까투리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엄마 까투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 한 문장 말고 많은 문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넘어가요. 한 문장 읽고 넘어가고 요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이럴 때 친구들은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요약본을 읽더라고요. 요약본을 해서.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또 한편으로 어제는 저 너무 졸린데 얘가 안 자고 눈이 너무 초롱초롱하게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또 부럽기도 한 어제 책 읽기 시간이었어요.
어우 졸려. 갑자기 책 얘기하니까 더 졸리네. 오늘의 나는 새로운 나입니다. 긍정학원 함께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긍정학원 시간에는 꼭 같이 읽어주세요. 오늘의 긍정학원 같이 해주세요. 내 머리 위에 있는 운을 끌어당겨주세요. 내가 존재하는 무한한 삶 속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온전하게 갖춰져 있다. 내 인생은 언제나 새롭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은 새롭고 신선하며 활력이 넘친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이용해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낸다. 오늘의 나는 새로운 나이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나는 다르게 말한다. 나는 다르게 행동한다. 다른 사람들 역시 나를 다르게 대한다. 나의 새로운 세계는 나의 새로운 생각의 반영이다. 새로운 씨앗을 심는 건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이 씨앗들이 나의 새로운 경험이 되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는 만사가 순조롭다. 내 세상에서는 만사가 순조롭다. 내 인생은 언제나 새롭다. 네. 저는 내일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곳에서 강의가 있어요. 사실 여기가 되게 나름 유명한 채널이에요. 진짜. 그리고 거기에 제 강의가 또 온라인 강의로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정말 좀 신기해요. 막 애써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워서 이렇게 하는데 네. 그냥 뭔가 이렇게 고리를 던졌을 때 이렇게 탁 걸리는 그 기분? 그런 것들을 근데 우리 여러분들도 잘 하고 계셔서 그것 또한 기뻐요. 뭔가 우리가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우리 삶에 더 활력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거 다이어리 준비를 하면서 상세 페이지라는 걸 이제 또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딱 봤을 때 왜 규칙을 매일 미라클 모닝은 힘든 것일까요? 왜 다이어리를 쓰기는 매일 힘든 것일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모닝 레시피 다이어리를 쓰면서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이걸 하게 되니까 안 하던 걸 미루는 걸 한다거나 실제로 나의 꿈이 뭔가 하나씩 이렇게 고리를 던졌을 때 나도 되네, 하니까 되네라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니까 되네? 제가 이걸 딱 처음 느꼈을 때가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서 그러니까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기까지 저는 제 인생에 운동이란 건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별로 운동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데 내가 아프게 됐고 그런데 내가 그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이랑 같은 무대에 섰다는 자체도 되게 저로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뭔가 입상까지 하게 되니까 이게 되네? 되네? 하니까 되네? 나도 되네? 이게 정말 제 인생에 딱 정말 하니까 되네? 5글자? 그게 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것 같아요. 그 도전이라는 게 늘 어렵게만 생각을 했고 나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는 거야. 그게 계속 제 삶에 뭔가 도전을 하는 걸 만들고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는 일을 벌리는 거기도 하지만 그런 게 여러분들 삶에 실제로 있는지 그런 게 있으셨다면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시면 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여쭤보기도 할 거예요. 왜냐면 좀 여러분들 짧은 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서 뭔가 그동안은 늘 생각만 해뒀던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제가 그렇게 조금 한 줄이라도 넣으면 또 좋잖아요? 좋다는 게 꼭 단순히 판매나 그런 걸 떠나서 다른 사람들도 사실 이게 무슨 내가
내 회사를 차려서 상장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어떤 건 아니지만, 대단한 업적이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한 역사를 쓴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한 번인 만큼 여러분 인생도 다 한 번이니까 그런 역사적인 순간 꼭 느끼셨으면 좋겠는 그런 오지랖입니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토요일이라서 이렇게 또 길어졌네요. 네, 어이구, 네, 까마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행동포 모네미님. 네. 어이구, 다비치님 다시에요. How are you? 자스민, hi. Long time no see. 신니님 굿모닝이에요. 네, 10월의 첫날입니다. 공감합니다. 번아웃. 한 마음으로는 만 사람도 가질 수 있으나 두 마음으로는 한 사람도 가질 수 없다. 네, 미선님 굿모닝입니다. 우와, 토요일인데 많이 와주셨어요. 와주셨다기보다는 이 시간에 나의 꿈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대결절 올 때까지 읽어주세요. 정말 너무 졸린데. 그렇군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일체는 5권 이내가 좋나요? 그렇군요. 애들 키워보니 책 엄청 읽어줬다 생각했는데 더 읽어주고. 맞아요. 그래서 하네요. 그러고 나면 아이가 책을 거꾸로 들고 흉내를. 까마님, 근영이가 책 읽어요. 거꾸로 들진 않고, 얘는 어쨌든 좀 커서 글자가 바로 있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책 읽어줄게 하면서 책 읽어요. 그리고 제목 같은 거는 외워서 읽더라고요. 매미야, 유치원에 함께 갈래? 이런 거 자기가 손으로 짚으면서 읽어요. 책이 좋은 걸까요? 엄마랑 노는 것이 좋을까요? 둘 다게 후자가 더 크겠죠. 그 다음엔 아이가 글자를 가르치기 읽기 시작하면 근데 진짜 이게 저 한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까마님 말처럼 약간 그냥 글자를 덩이덩이로 이제 인식을 하려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걸 가르치지 않았는데. 네, 엄마가 책 읽어주면 좋다고 내가 읽어주면 싫다고 했는데 혼자 맞아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나 피곤하고 그렇지만 이 순간이 정말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또 오늘 밤이 되면 엄청 졸립겠죠? 책을 읽다가 그냥 엄마 너무 졸려라고 말을 하겠죠? 밝은 자는 1시간이면 깨우치고 어두운 자는 하루면 깨우치는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근데 진짜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굳이 자음 모음을 따로 구분해서 저도 옛날에 어떻게 한글을 깨우쳤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굳이 한글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에 정말 안 해요. 어느 순간부터 얘가 정말 이 글자를 덩이로 인식을 하고 제가 읽는 거를 따라서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하길래 7살 때는 학교 가기 전엔 적어도 한글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나 봐요. 그런 모습이 진짜 행동포 오메이님 말씀처럼 또 수홍님 말씀처럼 내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점점점 이 아이의 삶에서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좋으면서도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 시간이 진짜 얼마나 그리울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토요일 그리고 이번 주엔 연휴까지 있죠. 휴일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고 저는 10월 4일에는 방송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마음껏 쉬시고 제가 앞으로 연휴 때는 조금 방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냥 또 혼자 책을 펴든지 뭔가를 읽든지 저 혼자 같이 함께 공부해라 하든지 휴일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도 왜냐면 제가 쉼이라는 글을 쓰면서 조금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는 근데 재밌는 건 그거잖아요. 늦잠을 자도 여러분들 6시쯤에 일어나지 않나요? 5시 반에 일어나지 않나요? 사람들보단 확실히 그래도 미라클 모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때는 제 시간을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일어나서 함께
뭔가 같은 글을 보고 하는 것도 좋은데 같이 일어나서 그 시간 함께 보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편한 하루 되세요. 즐휴. 소녀는 이제 할머니한테 책을 읽어주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안다. 와, 대신 동생이 있어 동생이 책을 주는 단계. 월말 결산을 힘든 그대들의 화이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10월 5일 화요일에 인사를 드릴게요. 10월 4일은 방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켤 수도 있어요. 켤 수도 있고 휴일, 일요일 이제 빨간 날은 조금 그런 식으로 할까 합니다. 그냥 저 켜서 예전에 그냥 같이 함께 이 시간 공부해요 한 것처럼 그렇게 할까 싶어요. 네, 여러분 저는 5일에 또 인사이트를 주는 글을 가지고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안녕. 멋진 연휴 되세요.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은 10월 1일 행복하게 멋지게 나답게 보내시고 저는 10월 5일에 뵙겠습니다. 안녕. 5일 맞나? 4일이 4일 10월 4일 4일이죠? 잠깐 토요일 3, 4, 10월 4일에 뵙겠습니다. 안녕.